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 중국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시황과 함께 최근 단신 한번 모아본 영상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9월 2일 홍콩 증시에서는요, 주요 플랫폼 업체들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콰이쇼우, 바이두, 빌리빌리 등이 4에서 5% 정도의 급등 장세 나타냈고요.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징동그룹 역시도 징동그룹, 징동헬스 역시도 1에서 3%로 상승을 하면서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선 바이두는 이날 5.5%대 급등 장세 보이면서 52주 최저치인 133 홍콩 달러보다 22% 정도 오른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8거래일 볼 때 주가는 7거래일 상승했고 이제 하루는 0.67% 하락, 소폭의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하향했던 바이두 주가는 8월 중순까지 저점을 133 홍콩 달러를 이렇게 찍고 나서 최근 들어서 10거래일 이상 이렇게 오름세, 반등하는 장세 보이면서 5일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렇게 돌파하는 식으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를 보면요. 바이두는 이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FTSE 이 차이나 50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슈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두는요. 크리에이트 총회를 12월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AI 개발자들과 이 네티즌들이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2017년부터 개최됐던 이 행사는 지난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는 AI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하는 뉴스 단신이 있었는데요. 바이두는 현재까지 100만의 AI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최근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500만의 AI 인재 양성한다는 당찬 포부를 이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항생지수에서 보면요. 항생지수, 그 다음에 상하이 선전지수, 이렇게 Z세대 인덱스가 있는데 이렇게 교차 거래를 통해서 홍콩에 상장된 종목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입된 종목들이 콰이쇼, 빌리빌리, 바이두, 그 다음에 트립닷컴이 되겠습니다. 트립닷컴 역시 8거래일 보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8월 5일 52주 최저치인 185.7 홍콩 달러에서 현재 주가는 32% 오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주요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벤치마크 지수로 볼 수 있는 곳에 이 주요 종목들이 편입이 된다는 이 아주 큰 호재가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장세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이두 내부 소식을 보게 되면요. 역시 취징이라는 한 여성 임원이 예전 화웨이 임원이 이제 바이두의 부사장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담당을 잘 하는 이 여성 직원이 될 것이고요. 임원이 될 것이고 경력을 보게 되면 외교학원 졸업, 그 다음에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에서 중앙신문 취재센터의 기자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화웨이에 합류를 해서 화웨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이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텐센트는 이날 1.56% 오른 496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장세 8거래일 기준하면 5거래일 상승, 3거래일 하락, 52주 최저치보다는 현재 20% 정도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더라도 바이두와 비슷하게 8월 20일에 저점 412.2 홍콩 달러를 기록한 후에 반등하는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500달러 수준은 조금 넘지 못하면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텐센트 소식은 자사주 매입 소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텐센트는 최근 5거래일 연속해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 2일 장에서는 1억 400만 홍콩 달러 투자를 해서 21만 주 자신들의 자사주 매입했다고 합니다. 텐센트는 또 주목할 만한 소식, 중국 당국의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부분으로 국내에서는 조금 사업 박차, 이 지분 인수를 통한 사업 확대의 박차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를 통해서 보폭을 가속하고 있다. 해외 투자는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올해 들어서 텐센트의 해외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이 횟수가요, 7배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달성했던 거래 횟수가 16건, 16건, 2021년 이 상반기 기준 했을 때 국제 투자의 총 횟수는 34건, 2020년 같은 기간 동안에 해외 거래 달성했던 게 4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3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텐센트가 올해 들어서 해외 사업에서 확장 속도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는요, 이 텐센트에 대해서 목표가 700 홍콩 달러 제시, 현재 주가가 500달러 홍콩 달러라고 하면은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력 부분에서의 사업의 견조함은 여전하고 성장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 리스크라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이 웨이모 기원이라는 VR 개발 업체에 대해서 이 지분을 확보한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습니다. 규제 당국의 규제 강화라는 리스크가 있긴 해도 어쨌든 게임 부분에서의 탄탄한 입지, 1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계속적으로 다져가고 있는 이 텐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텐센트는 미성년 보호하는 계획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 하이즈, 어린이들에게 이제 미래 교실 100칸을 제공을 하고, 콰일러는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운동장 100곳을 이제 조성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어린 미성년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평일에는 게임을 하지 말고 주말이나 금요일에 1시간씩 하라고 굉장히 강한 규제안을 내놨는데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중국 당국과 이제 스탠스를 맞추고 있는 텐센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국 당국과 스탠스를 맞춰서 함께 가겠다. 그런 입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텐센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이날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는 3.5% 오른 171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악재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반등하는 장세 나오면서 알리바바도 같이 그리고 좋은 소식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주 최저치인 151.2 홍콩 달러보다는 13% 정도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우하향했다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8월 20일이 아닌 8월 23일에 151.2 홍콩 달러 기록한 후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최근 4거래일은 그런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 홍콩 달러를 기록하면서 9월 2일 장을 마쳤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다른 몇 가지 단신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만 하나 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이 공동부유를 위해서 1000억 위안을 투자를 해서 조력하겠다. 힘을 같이 나누겠다.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획을 내놨는데요. 차례대로 보게 되면 과학기술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농업산업화의 구축에 자신들이 힘을 쏟겠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역시 지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까오질량 지우에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데 힘을 쏟겠다. 역시 그 다음에 복리 부분, 이 노동자들의 복리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디지털 생활의 평등화, 디지털 생활도 보게 되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이 조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계층에 있어서 디지털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할 것이다. 촉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역시나 디지털 부분의 약자들에게서 서비스나 보장을 해줄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의료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제공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의료 혜택, 의료 서비스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200억 위안을 들여서 공동적으로 공동부유를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내놓은 이 공동부유를 맞춰서 알리바바 역시 스탠스에 맞춰서 협력하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1%대 상승해서 315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52주 최저치인 236.4 홍콩 달러보다도 33%나 오른 수준이고요. 다른 주요 플랫폼 업체들보다 상승폭을 상당히 확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주춤할 때 어떻게 보면 2등 이커머스 업체인 징동이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8거래일 주가를 보게 되면 7거래일 상승, 하루 이렇게 2%대 조정을 받았던 흐름, 알리바바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내림폭도 조금 제한됐고 내림폭을 좀 키웠다가 다시 금방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고 8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는 장세에 뚜렷한 것입니다. 이제 120일 이평선 단기, 중단기 이제 추세선,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도 치고 올라갈 정도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쪽에 묶었는데요. 징동 같은 경우는 징동 이 기업 자체에서 최초로 정식 설립했는데 노동조합이 정식적으로 성립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당국의 큰 정부 기조 볼 수 있고요. 노조가 설립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임팩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징동과 중국 건설은행 투자라는 곳에서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라거다이얼 여행 소매 아시아 지분을 인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동과 다른 이제 하이셔 그룹이라는 곳이 전략적 사업 제휴 체결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고요. 다다그룹 징동 이제 화슈어라고 해서 이 정식적으로 전략적인 사업 제휴 체결했다고 하면서 알리바바가 주춤하는 사이에 여러 업체들과 전략적인 사업 제휴 체결했고 그 다음에 노조도 설립되는 등 상당히 빠르게 야금야금 조용하게 이커머스의 강자인 이 알리바바를 따라잡고 있는 징동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콰이쇼는요, 이날 5%대 급등하면서 88.35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조금 등락폭을 변동성을 키우고는 있지만 어쨌든 상승폭이 상당히 확대됐던 이 콰이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상장 이후에 굉장히 급등했다 417.8 홍콩 달러였던 것을 기준하면은 주가는 현재 80%대 폭락한 수준이고 그렇지만 52주 최저치인 8월 20일 64.5 홍콩 달러 기준하면 현재 37%나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쭉 내림막을 나타냈다가 8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이 반등하는 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콰이쇼 관련한 소식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에 호재에 편입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9월 2일자 오늘 편입이 됐는데 강구통이라는 것은 중국 본토와 이 홍콩을 연결하는 교차 거래인데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쪽에 상장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 쪽에 상장된 종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급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고요. 그렇게 콰이쇼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이 강구통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날 보면은 콰이쇼가 정식적으로 강구통에 거래가 편입이 되면서 이 청강통 중국 이제 본토의 심천시장과 홍콩 쪽을 연결하는 교차 거래에서 이 상위권에 나타냈다. 이 순매수 기록치를 보게 되면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거, 그렇게 수급적인 호재가 반영됐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리빌리는요, 이날 4.47% 오른 666 홍콩 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저치 487.2 홍콩 달러보다 36% 오른 수준이고 주가는 6거래일 상승, 2거래일 하락, 최근 8거래일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8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는 경향이 뚜렷한 빌리빌리 주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종목의 호재가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간단히 빌리빌리는 중국판 유튜브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중국 Z세대는, G세대는 지금 중국판 유튜브 플랫폼 비리비리에서 논다 해서 2020년 11월자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빌리 관련한 이 시황 뉴스 보면요. 이날 뭐 8% 이제 9월 1일자 뉴스 8% 급등하기도 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항성, 홍콩, 상하이, 심청 간의 Z세대 이 인덱스, Z세대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뉴스가 상당히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체크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편입이 되는 이슈는 2021년 9월 6일부터 이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광고 수입이 2분기 기준 했을 때 매출액이 200% 전년 동기 대비 증가, 9개월 연속해서 이 시장의 시장 컨센서스를 웃돌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 요약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앞에 내용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 바이두는 어쨌든 이 FTSE 차이나 50 지수 편입이랑 호재 맞았습니다. 콰이쇼, 빌리빌리, 바이두, 트립닷컴 등이 이 항생 후성강통 Z세대 지수에 편입됐다는 이슈가 아무래도 주가 급등에 영향 끼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텐센트는 9월 2일장에서 1억 400만 홍콩 달러로 21만 주 자신들의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자사주 매입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텐센트는 미성년자 보호계획 발표했습니다. 미래교실 100칸, 즐거운 운동장 100곳을 이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알리바바는 앞으로 1000억 위안, 18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공동부유,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 운동 캠페인에 조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10가지의 행동계획 발표했고요. 징동은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사업 제휴 체결하면서 알리바바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른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쇼 정식적으로 광구통 교차거래 목록에 편입했다. 성강통의 순매수 상위권에 등록됐습니다. 빌리빌리 항생 후성강통 Z세대 지수에 편입했다는 주요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이 자금 조달 루트 확대라는 호재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벤치마크 지수 편입이란 이슈가 나왔고요. 이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플랫폼 업체들 최근 주가 급등한 것에서 상당히 중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공동부유와 공존을 하려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행보를 최근에 뉴스 흐름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리바바가 주춤하는 사이에 징동이 빠르게 사업 확대 중인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중국의 큰 정부 기조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 현재 자금 조달 루트 확보 가능케 해주는 모습 굉장히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중국 당국은 수금의 목적, 공기를 잡는 것, 이제 주요 금융시장이나 주요 종목들, 주요 기업들의 기초 체력 다지기, 해외 자본을 좀 걸러내기, 중화권의 주요 증시 키우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면서 두세 수 앞을 내다본 이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레피셔를 섞어서 해석이 되고요. 모순점은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텐센트가 해외 투자가 올해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쪼이고 이 플랫폼 기업들 규제 강화하면서 텐센트가 해외 시장에서는 확보를 해가면서 마치 생태계 이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의 포식자로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해외 시장은 해집고 다니면서 생태계에서 많이 자신들의 부를 늘려가는데 이제 힘을 쏟아라, 달러벌이를 하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당국의 스탠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 TV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중국 시황 준비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